빈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플레이어가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 축구 공격 전략의 5가지 원리 그리고 수비에 대응. 안녕하세요, 축구 애호가 여러분. 휴먼라이프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게임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축구의 5가지 공격 전략과 그에 대한 수비 대책을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다른 일들은 내려놓으시고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축구 실력에 큰 진전이 있으실 겁니다. 최신 콘텐츠를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를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축구에는 5가지 공격 전략이 있습니다. 선수들이나 코치의 스타일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격의 5가지 전략과 수비의 대응 방법입니다. 1. 분산. 분산은 선수들이 필드의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함으로써 상대팀에 대한 공간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공이 선수보다 빠르게 움직이므로 분산된 공은 상대의 수비수들이 압박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을 가진 팀은 상대 수비수의 시야에서 항상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수비수와 거리를 벌려서 압박하기 어려운 위치를 점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팀도 잘 분산된 위치를 점유하면 3명의 상대 선수들의 중심에 위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전체 필드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어디서 가장 쉽게 득점할 수 있는지 계속 고려해야 합니다. 수비 대응. 수비수들은 분산이 일어나기 전에 압박을 통해 패스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압박은 주로 공이 있는 지역에 집중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비수들은 항상 뒤에 있는 빈 공간과 그 공간을 침투하려는 공격수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2. 침투. 침투에는 온더블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 오프더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온더볼 상황에서는 공을 가진 공격수가 앞에 있는 수비수를 우회하거나 두 수비수 사이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오프더볼 상황에서는 공을 가지지 않은 공격수가 오프사이드가 아닌 상태로 상대의 후방 공간으로 침투하고 공을 가진 공격수가 수비수들 사이나 위로 공을 패스합니다. 이 경우 공을 가진 공격수는 수비수의 주의를 끌고 그들의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뒷공간을 침투하는 동료에게 스루 패스를 보낼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침투의 핵심은 공간 활용입니다. 후방이 밀집되면 중원이 비고 중원이 밀집되면 후방이 빕니다. 좌우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공간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공격수는 넓은 시야를 활용하여 수비가 약화된 빈 공간으로 볼을 배급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편 수비 진영이 비어있다고 수비 진영으로 볼을 보내는 것은 상대 수비에게 약화된 공간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수비 대응. 초기 움직임과 공의 패스 경로를 막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공간을 점유한 경우 공을 가진 공격수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뒷공간을 침투하려는 오프더블 공격수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을 빼앗으려는 시도보다는 공을 가진 공격수의 경로와 예상 패스 경로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공을 빼앗으려는 적극적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 시 오히려 뒷공간을 노출시켜 상대에게 중요한 득점 기회나 스루 패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창의적 플레이. 창의적 플레이는 개인 기술 기반의 창의성과 팀 기반 창의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상대의 기대에 어긋나는 플레이를 통해 그들이 실수를 범하게 만듭니다. 개인 기술 창의성은 온더볼 상황에서 상대를 속이고 완전히 중심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팀 기반 창의적 플레이는 오프더볼 움직임과 온더볼 패스 플레이를 포함합니다. 오프더볼 상황에서는 공격팀이 상대 수비수를 속이는 기만적인 움직임을 사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온더볼 상황에서는 빈 공간을 만들거나 예측하여 패스를 찔러줍니다. 공을 받는 공격수 역시 이러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 패스 플레이는 공을 가진 선수와 오프더블 공격수들 간의 공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개별 선수들이 팀 승리를 위해 팀에 기여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는 공격팀에게 숫자적 우위를 가져다주고 상대방의 골문 앞 후방 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어가는 공격수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너무나 쉽게 골을 내어주게 됩니다. 창의적인 패스가 창의적인 개인 기술보다 우선시되는 이유는 공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수비 대응. 창의적인 플레이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뛰어난 발놀림, 기만적인 움직임,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패스를 보여줄 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실수를 범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비수들은 항상 자신들의 지역에서 가능한 빈 공간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기술을 가진 선수들에 대해서는 밀착 수비와
패스 경로 차단을 통해 공 소유를 최소화시키고 수비수의 시야를 벗어나 오프사이드 라인을 침투하는 선수를 적극 경계해야 합니다. 4. 협력 및 지원. 팀원이 상대의 압박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패스 옵션이 막혀있을 때 압박받는 팀원에게 다가가 패스 옵션을 열어줍니다. 압박하는 수비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압박받는 공격 팀원이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수비수가 당신을 알아챈다면 패스 경로를 예측하고 패스를 가로챌 확률이 높아집니다. 압박받는 팀원이 너무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면 패스 또는 비슷한 신호를 외쳐 필요한 경우 나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비 대응. 수비수들은 지속적으로 공을 가진 선수의 잠재적인 패스 경로를 예측하고 막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팀의 팀워크가 좋고 협력 및 지원이 잘 실행되면 최소한 2가지 패스 경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비수는 상대방의 개인 기술과 최소한 2가지 패스 옵션을 고려하여 적어도 3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야 합니다. 상대를 너무 가까이 두거나 하나의 패스 경로만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같은 편 팀원과 함께 여러 방향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패스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팀의 수비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다양한 패스 경로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패스 경로 차단과 1대1 수비를 함께 고려하여야만 상대방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들은 중요한 패스 경로와 개인 침투 공간을 빠르게 파악하고 빠른 의사소통을 통해 팀에게 위협이 되는 움직임을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격팀에게 이용 가능한 공간과 패스 가능 경로를 강하게 압박해서 공격수의 움직임이 어렵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플레이 전환. 이 전략은 필드 한쪽이 혼잡할 때 공격팀이 반대쪽에 열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플레이 전환은 한쪽 필드에서 다른 쪽으로 공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며 긴 횡단 패스 또는 일련의 짧은 패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수비수들이 혼란스럽고 빠르게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의 시야에는 수비수의 뒷공간이 잘 보이지만 수비수의 시야에서는 벗어나 있고 움직임의 방향도 턴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수보다 한 템포 느려지게 됩니다. 수비 대응. 공격팀이 플레이를 전환할 때 수비수들은 빠르게 반응하고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위치와 책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비 팀원들은 항상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지역들을 고개를 돌려서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필드의 한쪽에 몰리지 말고 빈 공간을 사전에 점유하여 공격팀이 골대 주변 위험한 위치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특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공격수의 공격 리듬을 방해하고 실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공격 전술과 그에 상응하는 수비 대응을 이해하는 것은 팀이 필드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 이의 협력 및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어 공격팀과 수비팀 모두 전략적 역량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은 경기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이러한 공격 전략과 수비 대응에 대해 몸에 얼마나 체화시키느냐가 축구 경기의 본질인 득점과 실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공격과 수비에서 필드 전체의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여러분이 축구 경기에서 더 자신감 있고 멋진 플레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활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오늘 배운 것을 축구 경기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래 영문 웹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말하는 공간의 중요성. 아타나시오스 테르지스 코치. 공격 전략의 원리와 코칭 방법. 로스 브룩스 코치.